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대성, 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1994년생, 올해 30살인 박대성. 체포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저 머그샷을 공개를 해봤더니 살짝 웃고 있어요. 저 모습도. 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박대성은 경찰의 범행 당시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의 사건 증적의 직전의 행적을 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 흉기를 미리 챙겨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반쯤에 자신의 가게에서 안주와 소주 4병을 이제 배달시켜서 모두 마신 뒤에 가게에 있는 흉기를 챙겨 나왔고, 이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시간여 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박 씨는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주를 4병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가게에서 평소 쓰던 것이 맞다. 하지만 내가 흉기를 챙겨 나온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흉기를 챙겨 나올 때 그걸 챙겨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 경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박대성은 경찰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소위 맛이 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그 일부 폭력 전과를 보면요,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박대성의 지인이라는 사람들도 박대성이 술만 마시면 눈빛이 변한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흉기를 챙겨 나오고 범행 이후에 버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를 핑계로 범죄 기억을 외면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박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자세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폭은 요즘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요? 범행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범행 저지르려고 술을 마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관이 될 꿈에 부풀었던 19살 소녀였습니다. 게다가 아픈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 특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분향소를 차리는데요, 유족들이 특별히 요청한 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정사진을 놓지 않은 분향소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해를 귀한 딸이 당한 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딸의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아마 마음의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피해자 여학생의 분향소가 마련이 되긴 했지만 단상에는요, 국화꽃만 놓여 있을 뿐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영정사진은 놓여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가족을 대신해서 행사를 챙겨온 순천시 여성단체 총연합회 회장 얘기로도 가족들이 영정사진을 원치 않아서 이렇게 분향소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여학생 가족이요, 다문화 가정으로 조사가 됐는데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간 딸을 잃고 이 깊은 시름에 잠겨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이 부모와 또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서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박대성이 무슨 프랜차이즈 가맹점 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불똥이 또 글로 튀는 거예요. 결국 그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금 인터넷에 박대성이 운영하는 가게 사진이 올라오고 별점 테러가 가해지는 가운데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까지 접속 폭주로 지금 마비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사 측에서 지금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특히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사건이 벌어졌지만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을 뒤에서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뒤를 따라가서는 흉기로 공격하는 순천에서 발생한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의 사건이 제주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밤 9시 반쯤에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주시 한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서 이 여성이 얼굴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CCTV 화면에서도 이 정류장의 버스가 멈추고요. 지금 현장의 CCTV 화면인데 지금 사람이 보이죠? 네. 두 사람이 내려서 앞서 내린 여성 뒤로 남성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뒤쫓듯 따라가는 모습인데 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안 돼. 지금 몸싸움 하듯이 엉키는 모습까지도 이 CCTV에 찍혔고요. 남성이 왔던 방향으로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까지도 CCTV에 다 그대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이요. 인근을 배회하다가 1시간 만에 검거가 된 것까지도 이 순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데 도망가지도 않고 주변에서 저렇게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 특수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범행 동기도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가해자 진술로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만 피해 여성 얘기로는요. 말도 나누어 보지 않은 처음 보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예. 참 언제쯤 이런 사건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